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을 지향하는 스픽스의 왁작지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왁작지껄 사장은 저 장성철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치권 얘기 탈탈 털어줄 분들 이렇게 모셨는데 저 사전에 이분들이랑 같이 방송하라고 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저의 생명이 점점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국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수의 희망 국바세 신인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대구에서 토크 콘서트 했는데요. 완전 대구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요? 와, 저 실시간으로 봤어요. 보셨습니까? 네, 댓글도 엑스포를 달렸어요. 다 채워가지고 저희 시방시에서 송출도 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벤트도 막 불빛 이벤트, 바람개비 이벤트도 했거든요. 아, 보수가 지금 새롭게 변화되는 걸 체감하고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서 그랬구나. 집회했는데 우리 때도 뒤집어졌는데. 그러니까. 대구는 그냥 아무나 가면 다 아니 그런데 왜 전당대회는 안 뒤집어지는 겨? 아, 이제 뒤집어지는데. 뭐 지금 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두 번째 게스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천공의 남자 김종대 의원님. 아유 감사합니다. 거꾸로 하면 공천이에요, 공천. 그러네. 공천. 그러네. 공천 김종대 의원님. 공천 김종대. 아 네. 정치인이 이런 말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천공형 김종대 이렇게 앞으로 제가 예. 네이밍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부대변인을 맡았다. 임세윤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보의 희망 임세윤입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님 네. 감자 심으셨던데 왜 심으셨어요? 저 언급을 좀 삼가하겠습니다. 아, 그 부분은 양산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요즘 저 이분 방송만 보면 그냥 불안불안하고 마음도 쿵닥쿵닥거립니다. 변희재 미디어 지 대표님 저한테가 문재인 왜 감자 심었냐고 물어보세요. 아니, 물어볼까요? 아, 잠깐만. 문재인 대통령 왜 감자 심었어요? 고구마 심어야지. 이재명 구속시키라고 그냥 메시지 던진 겁니다. 아니에요. 감자랑 고구마 뭐 어떻게 신경 안 쓰겠다. 아니에요. 난 모른다. 네. 잡아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고구마를 안 심은 게 다른 의미가 아무거나 심어도 상관없었던 거야. 아, 나랑은 이제 나는 나는 아무 관계 상관 없다. 안 하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아니에요. 네 거- 마음대로 해라. 걱정하고 계세요. 민주당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걱정 많이 하고 계세요. 아니 근데 김종대 의원님 뭐 기사를 보니까 네. 뭐 천공형 때문에 네. 아, 형이 아니요 동생이구나. 동생이죠? 몇 년생이더라고 그가? 6년생인가? 아 동갑이네. 아니 저기 호적상 동갑이네. 65년생이. 천공 때문에 이렇게 조사받으셨다고 기사 나왔던데 어떤 나 거예요? 언론이 뭐 자다가 봉창을 이렇게 뜯대? 아니 그거 1월 4일 날 조사받았다고 내 방송 나가 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경찰청이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에 간담회를 했다고. 간담회요? 예. 기자 간담회. 아. 그런데 여기서 경찰청이 아주 뻘짓을 합니다. 저 천공광이 다녀갔다는 한남동 육군총장관저의 CCTV 영상이 없다. 어머. 아니 나 어이가 없는 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바꿔놨어요. 분위기를. 여태까지 8개월 동안 천공이 납작 엎드려 있었잖아. 네.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딱 나가니까 목요일 날 TV조선에서 측근이 나와가지고 그 땅을 스승께서 밟아보신 적이 없다. 아니 작년에는 기자들 취재하셨으면 취재한 대로 쓰시라. 이의제기 안 하겠다. 그리고 안 가셨으면 안 가셨다고 한마디만 해달라. 그래도 말 못하던 천공이 경찰청에 CCTV 없다고 딱 질러버리니까 어이구 얼씨구나 잘됐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부인하고 나선 거죠. 아니 근데 그 국방부 장관이 네. 국회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아니 내가 거기 있던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네. 안 왔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것도 네. 바로 경찰청 공개 이유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국방부는 발을 빼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기 경찰청 그게 나오고 국방부 장관이 이제 금요일 날 그 국방위에 출석해서 뭐라 그러냐면 한남동 CCTV에는 영상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요 얘기 그러니까 경찰이 한 얘기 딱 그것만 합니다. 그리고 저기 서울 집무실 그 네. 총장의 서울 집무실 상소. CCTV 얘기는 또 빼요. 그 얘기를 안 경찰청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청에서 아주 큰 선물을 준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고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국방부 장관은 더 많이 알아야 되거든 경찰보다. 아니 CCTV는 포렌식으로 하면 덮어 쓰더라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뭐 그걸 뭐 12번 이상 덮어 써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30일이래요 보관 기간이. 그거 제가 잘 압니다. 예, 저희 편의점 대표님. MBC에서도 장쇼 CCTV가 핵심이 조작된 증거로 좀 꽂혀 있어서 어쨌든 지금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한 달 지나면 무조건 자동 삭제한다고 좀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다고. 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민간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해요. 어. 일부러 없애진 않는데 1년 넘어가면 이제 데이터가 넘치니까 자동으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아, 우리 차량용 예, 박스 똑같아요, 그랬었어요. 그것도. 계속 덮여. 그래서 장쇼 CCTV도 3개월 전에 게 찍혀 있다고 이제 검찰이 뭐 제출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한 달 뒤에 거를 그냥 무조건 삭제도 했다라면요, 제가 볼 땐 이거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이 사건 터진 다음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군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글쎄, 거기 있던 뭐 이렇게 없애버리고 장비를 한 달짜리로 바꿔놨다 그러면요, 그걸 만약에 포렌식 하면은 최소한 언제 누가는 모르죠. 언제 이게 지금 설정이 바뀌었는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배 대표님 보시기에 천국에 갔을 것 같아요? 저는 하는 행태로 볼 때 뭐 갔다고 보고, 지금 CCTV도 저는 의도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는 포렌식을 하면은 삭제된 거는 잡을 수 있다. 삭제된 게 복원 안 되더라도 삭제된 그 시점이나 이런 걸 잡을 수 있어요. 그 아니. 도로 쪽 CCTV는 보통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보관 이게 기간이. 그럼 도로는 가능하죠. 저기 김종대 의원님. 그 CCTV가 없다는 걸 보고 나서야 부인을 했다는 그게 같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나 못하다가 아니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어요. 저는 천공이 안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바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뭐 저는 이제 확인 과정에 있다. 네, 저는 뭐 갔다 안 갔다 그건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모르겠고. 슬쩍 빼는 듯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뭐 지금 갔다는 여러 가지 지금 정황 증거 내지는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확보해놨어. 많이 확보됐다 하시니까 하나만. 아 지금은 단독 하나. 천공하고 육군총장 그다음에 거기 그 근무한 부사관 3명인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알려진 거는. 네. 그런데 그 곱하기 몇 배 있어요. 다른 증언이 있어요. 아니 저도 다 나중에 뒤집기 하고 재판 대비도 하고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근데 함부로 이 사람들을 공개할 수는 없지. 또 입막으니까. 현직에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아이고. 아니 근데 저기 궁금한 게 천공이 왜 갔을까요? 그러니까 갔던 뭐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갔다고 하신다면은 그때가 이제 저기 집무실하고 관저 이전 물색하던 시기고 네. 천공은 정법 시대를 용산에서 열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굉장히 강력히 주장하는데 요 얘기는 그 단은 고지 듣지 마시고 제가 천공 측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 천공의 내재적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내재적 접근법인데 그 천공 시계의 풍수 지리설은 그거예요. 그 국방부 지금 위치가 용의 발톱에 해당된대. 그다음에 한남동이 용의 머리 쪽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용의 기운이 잘 흘러야 돼. 네. 그런데 용이 올 때는 여의주를 몰고 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 여의주가 정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위치가 어디 산 중턱에 애매모호한데 덜그럭덜그럭거리면 되겠어요? 제대로 있어야 돼. 아니 그럼 천공 전문가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천공은 도대체 역술인입니까? 무슨 철학자입니까? 종교인입니까? 뭡니까? 무속인입니다. 정체가? 무속인이에요? 예, 역술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범죄자 아니야? 범죄자? 역술인들이 난리 나요. 범죄자? 범죄자. 역술인들 저기도 아니 정체를 탁자가 모르니까. 무속이네요. 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원래부터 들은 얘기도 있어요? 아니 들은 얘기 아니고 저는 천공 방송을 계속 봐왔고 네. 제가 정치평론으로 뜬 게 천공 거 보고 그대로 질렀거든. 거의 다 맞았거든. 적중률이 그게 높아요? 네, 적중률이 거의 높아요. 최근에는 네. 뭐 또 전망. 최근 잘 안 나왔잖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슬럼프야. 친구야. 요즘 못 맞. 안 나오니까. 정법이 다 안 나서. 틀렸어요. 그때 이준석 대표 날아가는 문제, 영상 옮기는 문제, 뭐 거의 다 천공 거 있기 때문에. 강신호 TV가 잘 맞추지 않습니까 원래? 요즘 또 슬럼프예요, 강신호. 거기서 슬럼프요? 그럼 같이 슬럼프구나. 네, 슬럼프예요, 두 같이. 다 천공 사주설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왜다 성공이 슬럼프 다 초반에 설계를 했고 그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고. 예, 그러니까 와서 당연히 지금도.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저 사람들이 저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실제로 했어요, 그 대선 때. 했어요? 했는데 숨겼지, 광화문이라고. 광화문에 숨긴 다음에 용산으로 한마디로 공약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을 웬만한 그 참모들이 하자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무속인이 아니고서야. 제가 최근 천공과 관련된 얘기 들은 거는 하만에 천공타운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디요? 하만.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많이 사놨다 이미. 그래서 허경영 씨의 하늘공을 능가하는 하늘궁? 네, 그럼 그런 입장료가 비싸다는데 그런데? 거의 능가하는 곳을 만들고 요즘에 천공 강의 들으려면 수강료가 70만 원. 한 번에? 맞아요. 1회당? 1회당 70만 원. 아니 10배 올랐어요. 처음에 7만 원이었어요. 7만 원이었어요? 네, 그게 지금 10배 오른 거예요. 70만 원이라고 그래요. 계속 올라가요. 인터넷 강의는 없어요? 인터넷 강의? 확인한 건 아닌데 요즘에 잘 안 올려. 안 올려.
근데 유료화를 시켜. 조금이라도 언론인님이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방해에. 통제를 하죠. 예. 그 임세영 부대변인 솔직히 좀 얘기해봐요.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일 네. 있었죠. 아니 없었어요. 네? 전혀. 뭐땅 와서 보거나 그런 거 어디 있어? 양산에 가가지고 이런 여기가 부지가 여기가 괜찮냐 저기가 괜찮냐 사택하는 게 어디가 아유, 좋냐 이런 전혀. 거. 양산도 그냥 거기가 싸서 네. 원래 집 부지가 좀 좁아요. 네. 그래서 경호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 양산 사시던 곳이. 그래서 전직- 이제 옆에 찾다가 이제 그걸 간 거죠. 전직 청와대 고위 네. 관계자로서 이러한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하는 짓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보면 이거는 천공 저는 100%라고 봐요. 100%? 나는 100%라고 생각 안 해.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어쨌든. 아니 옛날에 이게 왕자부터 새길 때부터 이상했고 천공이다? 뭐 천공이 천공 아니라? 아니면 건진이겠죠. 근데 그들이 한 번도 부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건진이 뭐 기업 다니면서 사기치고 있었다 할 때도 그럼 건진을 조심시켜야지. 기업한테 혹시 건진이 와서 사기치면 조심해라. 그게 어디 정상적인 대통령실 반응입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 시절에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럴 일도 없었지만 그런 논란이 있으면 논란을 끊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직도 뭔가 연결고리가 돼 있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대선 때 좀 노력을 하긴 했거든요. 네트워크 본부라는 데를 그때 이제 무속인들 많이 들어왔을 때 해산하면서 막 없애기도 하고 이랬는데 참 국정 운영하면서도 이런 논란이 끊이질 않다 보니까 저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니까. 의원님 시청자분들이 이제 기억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여태까지의 천공과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 네. 잠깐 좀 어떻게 받고 계신지. 예, 제가 고발당한다고 이제 저를 반국가 사범으로 몰았잖아요. 반국가 가짜- 사범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12월 5일 날 대통령실이 고발한다고 12월 이제 5일. 김어준 공장장하고 둘을 묶어서 네. 예,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와. 조사를 안 해. 예, 그래가지고 12월에 경찰 전화가 이제 한 번 왔길래 20 며칠 날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내일이라도 받겠다. 좀 빨리 합시다. 그러니까 안 되고 1월 4일 날 오시래요. 네. 그래가지고 1월 4일 날 그 사이버 수사대를 갔어요. 갔더니 한 3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어요. 뭘 물어봐요, 근데? 그런데 고발장이 개판인 거야, 내가 보니까. 쓰다만 것 같아. 예, 그날 제가 얘기한 거는 육군총장 관저하고 육군총장 서울 집무실에 작년 3월에 천공이 다녀갔다. 그런데 경호처장도 같이 다녀갔다. 뭐 이래가지고 있는데 허위 사실이라 그러는데 고발장을 보니까 관저 얘기만 나오더라고. 네. 집무실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 내 경찰한테 집무실 얘기가 더 중요하다. 관저는 사실은 사적 공간이야. 그렇죠. 그러나 집무실은 이게 국방부 영내에 있는 거고 국가 최고 기밀 시설인데 여기 갔다 온 게 왜 고발장이 없냐 그러니까 고발된 것만 수사할 뿐이래요. 그 고발자가 김대기 비서실장이더라고. 그래요? 네. 경호처장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자기가 고발한대요. 경호처장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호처장은 왜 안 하고? 아니 근데 이번에 부승찬 박사 그 전 대변인은 경호처장이 직접 했대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렸죠. 그런데 참고인 조사가 곧 진행되겠죠 했죠. 네. 그러면 육군참모총장, 천공, 네. 뭐 그때 부사관 네. 다 좀 사실이냐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월까지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이제 부승찬 그 대변인이 난 사실 책으로 거사를 일으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이건 제 사전 상의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이건 제 혼자 지고 가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갖고 거길 보호해 줬다고 신원을 안 밝히고 이건 오로지 내가 지고 가겠다 그랬는데 제주도 내려가 책을 썼더라고 그동안에. 그래가지고 2월 3일 날 권력과 안보라는 책이 네, 발매가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는 겁니다. 그 즉각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 한국일보, 뉴스토마토 전부 고발했죠.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일 궁금한 게 어쨌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보고를 받았다. 그거를 부승찬 대변인에게 얘기해줬다 이거잖아요. 네.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의 지금 입장은 뭡니까? 일관됩니까? 서면 조사를 했답니다. 네. 그것도 지난주 월요일 날 경찰이 이제 공개를 했어요. 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하는데 뭐 기자들의 취재 그 사회부 쪽입니다. 이렇게 취재해서 전원에 의하면은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총장 역시도 부하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서면 그러면 걸로 그때 알려져 관리하던 있어요. 관저에서 관리하던 그 부사관이라는 분 그분이 가장 결정적인 증언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자들이 철원에 그 저기 자가로 그 가서 뻗치기를 했습니다. 날씨 되게 춥더래. 그래가지고 만났대요? 만났어요. 뭐래요? 그리고 저기 문자 메시지도 주고 받았고 그 아들도 만나고 뭐 하여간 3일간 아주 개고생했더라고. 잠깐 거기서 첫 번째 아니다 그런 일 없다. 두 번째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세 번째 확인해 줄 수 없다. 뭐예요? 어떤 이야기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 그치. 그러면 뭔가 있는 거네. 어떤 이야기도 해드릴 아니라고는 안 하는 거네요. 근데 그게 남영신 총장도 계속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계속 기억이 안 난다. 뭐안 난다, 말을 못 한다, 뭐 기억이 안 이상한 난다.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럼 천공은 조사를 합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아니 그런데 잠깐. 저번 주에 황당한 얘기가 경찰한테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천공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을 확인 중이다. 신원? 신호는 연락이 뭘 안 되는 확인을 거예요? 해요? 아니 연락처, 이름, 주소 이런 거 있는데. 확인 중이라 이 얘기예요. 아 내가 알려줄게. 뭘 그 확인 중이 근데 내가 다 알려드릴게. 본인 전화는 없다면서요? 다 바꿔줘요. 아 수행비서가. 그 수행비서가. 천공, 인공, 지공 이렇게 3명 다니지 않습니까? 아 또 아닙니까? 그건 또 뭐야? 천지인으로 그렇지. 나눠져 이제 있으니까 그 천지인이 있어요. 측근이 거기가. 있어요. 측근들이 거기에. 좀 있어요. 천공, 인공, 지공, 인공 있어요. 거기에 천지인. 가운데로 닦으면 왕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저기 그때 저는 그 카니발 2대가 갔다 왔는데 운전한 사람을 일단 저는 확인했고 확인만 하신 거죠? 그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누가 탔냐라고 확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거기서 운전했다라는 것만 확인했다? 확인하는 건 다른 측에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그쪽에 법무팀장, 법무팀도 있고 언론 특보도 있고 천공의 다 있어요. 법무팀. 그쪽하고 접촉이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의미 있는 얘기는 좀 들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그 경찰청 하는 거 봐서 결정적일 때. 그때 이제 근데 정 천공이 대표님. 그 언론에다가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겠다 그랬는데 국회에서 부르기로 안 하고 나서 이가 나온 건가요? 세상에 정확한 워딩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겠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국방이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 얘기를 한 달만 빨리 했으면은 아마 청공 국회 출석이 성사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 저기 무산된 거 확인하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 확인하고 부인하고 국회가 그 자기 증인으로 못 세운다는 거 확인하고 얘기하고. 아니 3월달에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국방이 열어가지고 그냥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청문회는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정조사 청문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공청회라고도 하고 이제 청문회라 그러면 통상 국정조사를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임위에서는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나 증인들 불러가지고 공청회를 한다거나 또는 뭐 상임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그 여야 합의가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그건 왜 지금 계속 누가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천공을 받고 네, 있냐? 아니면 네. 민주당은 지금 찬성한 상태예요 천공 아니 부르는데? 민주당은 요청을 했죠. 남영신, 천공 다 요청했죠.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데 일단은 저 국민의힘이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면 민주당이 또 별로 안 싸워요. 그러니까 왜 이거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아니, 사실은 민주당도 백을 모르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쪽도 사회자님 많고 이제 이재명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쪽도 많고 천공 얘기를 너무 오래 한 할얘기더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아이템에 이재명 얘기를 안 써놨어. 편파적인 방송 너무 픽스 아니야 지금. 너무 좀 그러네. 그러네요 진짜. 그럼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그럼? 그러니까 간단히 경찰청이 전망만 저렇게 증거인멸하라고 공개적으로 저 신호를 보내면은 이 사건은 계속 미궁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지금 경찰청이 뭐 참고인 조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뭐 현장 조사를 했습니까? 증거 확보한 그저 것도 아니고. 여기요 CCTV 요거 없어? 그러면 다 반응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찰청에 저 조사다운 조사 한 번도 안 해보고. 아니 그러면은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나 뭐 미디어토마토 한국일보는 처벌받을 근거가 없는 거네요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그냥 흐지부지 글쎄 뭐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선 전혀 진척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저게 만약에 이제 기소로 올라가면은 이제 증인 증거 신청권을 갖게 되잖아요. 이제 피고들이. 그럼 뭐 CCTV 다 가져와라 뻔해식 하자고 천공 부르고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재판은 안 올릴 겁니다. 저거. 뭉갠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해명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장성철 소장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김종대 의원님의 얘기에 제가 1%도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간단하게 이재명 당대표 얘기 조금만 좀. 이재명 당대표 얘기 왜? 진짜 없어요. 2%까지는 좀 개연성을 넘겨야지 99%짜리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 아니, 근데 저는 뭐 수사 중인데. 100%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같다. 저는 그냥 아직은 반반 같습니다. 반반이다. 저는 반반. 저도 아직은 저도 좀더 나와야 100% 될것 같다고 같아요. 생각해요. 100% 같다. 저는 반반. 근데 수사 중인데 지금 그렇게 공개적으로 경찰이 이거 없어요, 증거 없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참고인 조사를 먼저 해야죠. 그러면은 감히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압박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공개하려면 해야 되는데 일단 피의자 조사부터 먼저 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아니 참고인 그렇죠. 조사를 하고 저를 맞죠. 조사했어야죠. 맞는 말. 예, 그것도 순서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증거물도 참고인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있다 없다 얘기를 왜 합니까? 이거 수사 기밀 아닙니까 이거? 그럼 기밀을 왜 깝니까? 지금 경찰이 좀 이상해요. 그 서울청장이 옛날에 이준석 대표 사건 할 때도 막 유튜브 보면은 왜 처벌할 수 있는데 못하냐고 막 그런 말 했던 분이 우리 그 김강호 청장님이에요. 그 수사가 좀 이상합니다. 서울청장. 아니 그리고 오늘이 이상해. 변수예요. 오늘이요 왜요? 오늘이 저기 경찰 중수본에 기자들 방문이 있어요. 그런데 기자들 전화가 오는데 전부 가서 그거 질문한대요. 기자들 방문은 원래 하는 회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있나 기자 보죠. 방문 행사예요. 알겠습니다. 청구과 관련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재명 당대표 27일 지금 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될 네, 것 네.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아유 100% 부결이죠. 100% 부결? 네. 저도 부결 같은데 네. 국민의힘 쪽에서 한 30표 이탈표가 나가지고 부결표가 한 200표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예, 예. 일부러 그거 노리고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노리고 구속영장을 방탄 얘기하려고. 네. 그럼 억울해요? 부결을 나겠죠. 억울해요? 저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네. 어때요? 억울하죠, 당연히. 네. 그냥 너무 정치 탄압하는 거 아니야? 너무 대놓고 하잖아요, 사실 정적 제거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아니 근데 억울하죠. 국민 여론이 많이 안 좋고 안 이게 좋죠. 이재명 대표 그 본인 대선 때 그 약속도 또 어긴다. 다시 읽어줘? 내가? 아니, 스스로 어긴다. 아니 근데 아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오히려 스크립트 안 했는데. 민주당 안에 있는 조금은 좀 중도적이고 상식적인 의원들이 네. 오히려 또 여기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좀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불체포 이게- 특권 관련 이재명 대표 과거 발언 쭉 이런 걸 저장해놓고 아 그리고 이것도 다니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도망간다. 구속 수사 필요하다. 도망간다. 구속 수사를 요지또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 근데 이제 해보세요. 구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뭐 증거인멸이라던가 아니면 도주, 그다음에 뭐 거대한 범죄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거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도 그냥 증언, 바뀐 유동규의 증언만 있었지 사실상 연결고리 전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에 보면 막 1,800억 원, 7천억으로 막 부풀려서 막 이렇게 일부러 그런 모양새가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당대표가 뭐 어디 갑니까? 우리 뻔히 맨날 방송만 보면 어디 있는지 아는데 도주 우려 없죠. 근데 증거라는 게 지금 증거가 없잖아요. 뭐 정영 녹취록 이것도 뭐 아니라면 50억 각상도 때문에. 그럼 뭐가 아니 근데 이 박근혜 사안이 뭐가 대통령한테 되는 본인이 거야? 제시했던 그 기준에 의하면은 본인은 지금 당 대표잖아요. 근데 대통령한테도 구속 수사를 요청했던 분이기 때문에 내로남불 이중 그러니까 약간 같아. 그건 좀 있어. 어떻게 내로남불은 살짝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현직 그래도 당 대표인데 야당의 당 대표인데 지금 저렇게 윤석열 정부가 민생도 안 챙기고 국정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견제해야 될 야당 대표를 이렇게 무자백에 잡아간다? 이것도 아닌 거죠. 지금 상황은. 아니 변 나는 대표님 난 이제- 어렵게 생각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난 이재명 대표 측한테 공개적으로 또 사람으로 다 알려줬는데 박 대통령 관련 떠든 말들 다 엎어야 돼요. 예, 본인이 떠든 것들 다 엎으면 돼요. 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잠깐. 뭐, 규정부터. 아니, 예를 하고. 들면 박근혜 도주하고 그래서 구속시켜야 된다 구속사를 이런 말을 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조중동이 이재명 대표 공격할 때마다 박 대통령 수사랑 단결시켜서 박근혜는 말 한 번 못하고 뇌물죄로 처벌받았는데 너는 억울해하지 마라. 이게 다 이거거든요. 네. 그걸 다 엎으면 돼. 나는 진짜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박근혜 수사도 정말 조작 날짜가 많이 됐고 심각하다. 나 이거 검찰이 있는 놈인지 몰랐고 윤석열 한동훈이 이따위 수사하는지 몰랐다. 다들 엎어버리자 이러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변 대표님은 구속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 저는 그거를 엎어야 돼. 엎어야지. 엎지 못하면 본인이 어려울 거야. 다 얘기를 엎어야 돼. 그냥 말에 그동안에 구속이 예, 되니까. 본인이 떠든 말들은 다 실수했고 이렇게 하면 돼. 나도 검찰에 속았다. 나 잘하는 줄 알았다. 그 수사. 내가 당해보니까 그 입장부터 밝혀야 너무 된다. 억울하다. 그래서 윤석열에서 구속된 사람들 다 변희재 같이 다 포함해서 다 같이 우리 모여보자. 이제. 아니 근데 요렇게 얘기하면 조금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일리가 있는데 말은 그거 얘기하는 자기 말을 거죠. 깔고서 지금 요거를 이러면은 자기 현직 야당 대표잖아요.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도 높은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 기준에는 구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김종대 의원님 생각이 궁금해요. 저는 체포 그거 국회에서 부결하도록 하지 않고 체포동의안? 내 스스로 짊어지고 그쵸. 들어가겠다. 저도 그게 맞는 것 왜 같아요. 그러냐면은 개가 물을 때 네. 앞니빨이 힘이 세다고 어. 빼면은 이거 나가요. 확 피가 나고 이거 한다고. 근데 더 물어 하고 잡아놓으면 어금니는 힘이 없어. 그때 빼면 돼. 그러니까 아니, 무슨 목적까지 그냥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왜 이래 이러다가 못 물을 때 그때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개하고 똑같이 상의해야 됩니다. 좋은 스킬인데. 근데 그러면은 그거 갔다가 구속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고 오간에서 뭐 해결하겠다. 옥중 투쟁하겠다. 네. 옥중 투쟁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방법 아니에요. 하면은 사실 이거 구속시키기도 난처해요. 아니 난처해요. 세게 나가면 난처하죠. 아이고 구속시켜가지고 이거
뒷감당을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걸. 자, 우리 신 노무현 때 네. 그 유희창 씨가 그 검찰이 부르질 않는데 밀고 가가지고 맞아, 맞아. 씨, 구속시키라고 막 밀어붙여서 나부터 나를 보게라. 떠나라. 나부터. 수사도 안 받고 그냥 보내버렸어. 신 변호사님 판사야. 네. 지금 영장 실질 심사 딱 왔어. 뭘 제일 중점으로? 저는 만약에 제가 판사라면요, 저는 그냥 법과 원칙대로 할 것 같아요. 어때? 왜냐하면 이거는 뭐 야당 대표고 뭐고 간에 그거는 본인이 득한 신분일 뿐이지 이미 범죄 혐의는 과거에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혐의. 그리고 측근들이 다 이미 구속이 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니까 봐줘야 된다 이렇게 재판을 하기 시작하면 다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든요. 오히려 전 법과 원칙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하면 영장 발부하는 거고, 봤는데 증거가 빈약하고 막 검찰이 이상하게 했다 그럼 기각하는 거죠.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저는 구속 보고서는 필요성이 높죠. 높다. 높긴 이거에 높은데 대해서 우리 전직 청와대 대변인 임세현 대변인님의 반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의원이 어쨌든 불체포 특권이라는 있는 거를 한번 그 기본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사실상 입법부랑 행정부 그다음에 사법부 이게 삼권 분립 체계잖아요. 아 지금 설명이 힘드네. 4대1. 삼권 분립인데 어쨌든 지금 뭐 행정권이 제일 세잖아요. 대통령 제이다 보니까 그럼 견제 장치가 필요한 입법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보니 이 불체포 특권이 생긴 건데 예를 들어 대통령이 막 마구잡이로 정치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렇게 계속 구속해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중립 이런 입법부에 대한 말이 막 꼬여. 이거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듣는 건 아니고 입법부에 대한 이게 과거 수사 그 혐의가 권한이 어쨌든 중요하다 보니 이런 체계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본인이 원칙을 이거 하는 없애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앤다. 의원님 불체포 특권. 아니 자기가 본인이 없앤다. 없애겠다고. 이게 그러면 사법부가 영상이 지금까지 원칙대로 해왔느냐는 거예요. 아, 그거는 되게 맞습니다. 어떨 때 그 판결을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구속영장 그거 발부할 때 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도주의 이 우려도 있지만 구속에 이를 정도, 아니다.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그 판결을 합니다. 자기들 마음이죠.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이에요. 그건 그래요. 근데 이번에 아니 구속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원칙대로 하는 거지 왜 뒷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런 게 불신 한두 개입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거기 이 구속에 야당 대표의 정치적 힘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럼 굳이 그런 그야말로 걸 왜 쓰나 정치적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럼 정치적. 거기만 내로남불도 써 그런 있고. 얘기를 왜 쓰냐고요. 그러니까 검사 내로남불. 왜 쓴 거예요? 왜 써요?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전직 대통령의 권력으로 지원을 바꾸고 뭐 기업의 내부를 알지 알고 거의 똑같이 들어갔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걸 자꾸 연결을 시키거든. 가만히 있어도 조중동이. 박근혜도 구속됐는데 너 왜 안 가냐 하도 그러니까 이거 엎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거 이재명 과거- 시장이 목소리를 제일 크게 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업보야 그게. 과거 발언에 제일 크게 대한 떠들었어 그때 당시에.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랬어요. 밝힐 이게 필요는 있어요. 정치 보복이라 그러면 이런 정치 보복은 매일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때 맞아.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럼 말 엎으면 본인이 되지. 뱉은 게 너무 정치는 많아. 말 없는 게 한두 번인가. 엎으면 어렵지 않아요. 적폐청산 매일 하라 그랬어. 매일 해야지. 네, 매일 하라 그랬어.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는요, 이 법원은요, 지금 뭐 저도 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봐서 그런데요, 아예 이 검찰이 세게 나가면요, 이 법원은요, 그냥 적어줍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권력을 잡잖아요. 제일 먼저 잡는 게 영장 발부 판사를 꽉 잡아버려요. 이걸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그냥 내주고, 1심도 거의 그대로 가고, 2심에서 한 고법까지 하나요, 이제. 퇴직 얼마 남은 판사 정도가 양심적으로 때리고 사법부가 지금 거의 종속돼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영장 발부 판사는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는 안 바뀐 상태 아니에요? 상관없어. 그냥 잡으면 되니까 뭐 김명수가 인사했으니까 김명수 사람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권력이 여기에 있는데. 아니 저는 김종대 의원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뭐냐면 아니 본인이 불체포 특권 예전에 했던 얘기 있으니까 차라리 포기하고 이번에 승부수를 걸어봐라.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 받아보면서 제3자적인 권력기관 판사로부터 나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거기서 기각 그러면은 어우, 완전히 살아나. 앞으로의 사법 리스크도 없어지는 거야. 대선 주자. 네? 원래 한번 대선 주자인데 도박을 한번 해보자. 아니, 너무 그게 확률 낮아요. 원래 대선 너무 너무 확률 주자였습니다. 낮다고. 확률 낮- 거의 영장 나올 겁니다. 영장 나와요? 그렇게 아니 하면. 그런데 네. 이 문제의 본질이 이재명 대표 문제냐? 전 민주당 자체라고 봐요.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뭐 방탄용의 어떤 처리에 인상을 주게 되면 사실 당분간 민주당 기사회생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에 보면 낮잖아요. 네. 지금도 낮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재명보다는 민주당이 문제의 본질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당을 살리고 그다음에 어떤 그 속에 순환받는 이미지로 정치적 힘을 발휘해야지.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젤렌스키가 광장에 나서서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러니까 완전히 망한 나라가 살아나잖아요. 맞아요. 칼끝에 위험의 칼끝에서 지도자의 용기를 보여줘야 차기 집권의 그 비전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동감해요. 네. 임부 대변인.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니 정의당은 정의당 얘기 아니라 정의당 입장하고 그대로 같으신. 정의당은 어떻게 정의당 입장이랑 불체포 이거 어떻게 이재명 대표 정의당의 입장이 정의당의 궁금하다고 입장은 아니 그런데 체포부 하라고 그러던데 그 보니까 사실 정의당이 정의당 입장이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비슷해 보이는데요?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지만은 일단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는 민주당의 위기는 정치의 위기라고 봐요. 그런 속에서 이거를 옳은 말씀이에요. 대국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이 정치를 갖다가 끌고 나갈 책임 정당으로서 이 문제를 생각해 주셔야지. 전 뭐 부결시킬 수도 있고 가결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 문제 본질이 뭡니까? 이 정치가 거의 파국으로 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거대 야당의 존재가 한동안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요 말씀만 아, 예. 드릴게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저는 범죄 혐의 짙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 영장 친 거는 사실 정치적 의도 있다고 봐요. 그건 잘못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의도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정치적으로 일단은 대표가 된 것도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저는 감수를 하시고 자기만 특별하다, 나만 성형이다 이렇게 우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까지 됐어. 근데도 영장 치고 들어오네. 그거 저는 대통령이 과하게 저는 엑셀 밟은 거라 보지만은 정면 돌파해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자기가 그럼 거기서 싸울 일이지. 내 말이 그 아유, 말이야. 깜짝이야. 내 말이.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정치투쟁으로 민주당을 끌고 들어가서 다 같이 그럼. 몰살시킨다? 이거는 마치요. 우리 북극에서 그 등산할 때 네. 크레바스라 그러죠. 맞아요. 크레바스의 동료가 빠졌어. 어.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요. 그렇구나. 다 줄로 죽어. 끌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거 진짜 고민해야 돼. 진짜 변 고민. 대표님. 제가 그 하나님은 정면 돌파가 두 가지 길인데 네. 하나는 나 혼자 들어갈게 다 빠져 이 방식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미 당대표가 됐어. 만약에 그 방식 쓰려면 당대표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당대표가 됐다는 얘기는 자기 사건이 개인 이재명의 비리가 아니라 이건 총체적으로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조작 날조다. 네. 나 혼자 당한 게 아니다. 그러면 당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다른 사건까지 다 합쳐서 아까 말한 박근혜 사건 다 합쳐가지고 조작 검찰과 싸우겠다 정도 이렇게 갔어야 되거든. 나는 이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어정쩡. 어정쩡. 이 전체 싸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혼자 싸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요 틈에서 지금 명분을 잃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유 그러면은 전당대회 얘기 좀 하시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곤란해 하시니까 우리 다음번 아이템을 넘기는데 자 20초간 이재명 당대표에게 영상 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이요? 네. 어떻게 대표님. 하시라고?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검찰이 코끼리 바늘 찌르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끼리 계속 피날 때까지 쭉쭉쭉 찌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의연하게 잘 견디시고 저희 당원들이 지켜드릴 겁니다. 네, 화이팅! 네, 음악도 깔아주시고요. 자, 그럼 아이템으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시기 어때요, 의원님? 이런 전당대회 보셨어요? 이런 정당대회를 제가 언제 보겠습니까? 그쵸. 근데 우선 너무 재밌으니까. 재밌어요? 아니 이게 뭐 자고 일어나면은 전당대회 소식부터 보는 게 이제 한 달째 넘게 습관이 돼가지고. 재밌긴 재밌어요. 진짜 재밌으십니까? 재밌어요. 요즘에 재밌어요. 제일 재밌는 포인트 뭐예요? 글쎄, 대통령실은 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예, 대통령실이 빠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물으면은 이번 전당대회는 다 김기현이라 그래요. 네, 어대현, 어대현. 그거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지 그 모양이 중요할 뿐인 거예요. 모양은 이미 뭐 엉클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정당의 집권 보수 정당의 이제 어떤 운명이 이제는 운을 다 해가고 있구나. 딱 보시기에 예. 이번 전당대회 1차 경선 투표에서 김기현이 과반수 얻어서 당대표 된다, 안 된다? 1차로는 안 될 것 1차로는 같고 안 된다. 결선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황교안 변수가 황교안 있다? 때문에 안 됩니다. 황교안 지금 변수가 황교안 있어요. 후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사퇴하라고. 매일 김기현 후보 사퇴하라고 그래. 저 너무 과해요. 아니 같은 평끼리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분은. 아니 그리고 연설을 제일 심해요. 잘한다. 잘하던데. 딕션이 너무 좋아요. 딕션이 너무 좋아요. 사퇴하십시오. 그것도 뜻밖이에요. 나 사퇴하십시오. 이분이요 부정선거만 얘기 안 하잖아요. 굉장히 그 소구력이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딕션이 좀 좋아가지고. 신기가 떨어진 변희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요즘에? 아니, 황교안 씨가 이제 이 부정선거 사기꾼들을 한 1년째 이끌어오다 보니까 이분이 약간 좀 무속인처럼 된 것 같은데.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야 선동 능력 많이 늘었구나. 왜냐하면 부정선거 저거 완전 사기거든요. 황교안 씨 그 보수 내 선거 전문가들이 보자면 도망 다녀요. 아 그래요? 네, 완전 사기예요. 그거. 저희 쪽 우리 동지들이 야, 황교안 나오라 우리가 얘기해주겠다 하면 도망 다닙니다. 아 그럼 변 대표님은 부정선거 말도 안 되는 아이 말도 안 되고 황교안도 알아 그거 아니라는 거. 근데 왜 거기 얹혀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조직과 돈이 모여서 가용세가 몇십억 챙기고 막 이런 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몇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국민의힘에.
그 그래서 10% 정도 플러스 나오는구나. 알파 또 전광훈 세력까지 같이 묶고 있어. 왜냐하면 이게 강실업이 떨어지면서 전광훈 세력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세력 갖고 있으니까 이분이 거기다가 사기 선동한 능력까지 합쳐가지고 엄청 세게 잘 때리잖아. 또 검사 출신이니까 같은 검사들이니까 약간 이제 협박도 덜 받나 봐. 막 찔러버리잖아요. 눈치 안 보죠. 네, 눈치 안 봐. 자기도 검사 출신이니까. 그래서 의외로 이 돌풍이 천안함보다 이쪽 돌풍이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이 그건 아니지. 아니 진짜라니까 세가. 이거 투투가 우리가 투표하는 게 아니라. 사법연수원 13기고 굉장히 연수원 네, 기수도 높지. 높으시고 연차도 높으시고 이분이 부방대 말씀하신 부방대 지금 세력을 갖고 있기 그것도 때문에 부방대라고 그래요? 그 부정선거 방지대. 아, 그 진짜 조직이 있어요. 그 마피아 부방대 같은 조직이 콰이어도 있어. 있습니다. 부방대 무시하면 안 돼. 부방대 세력이 커요. 그래서 이번에 후원금도 제일 많이 빨리 하루 만에 채웠어요. 쳐버렸잖아요. 우리 진짜로? 국보세보다 그러면 아유 네. 지금 우리는 한참 가야 돼요. 저기 천하람 후보는 도와주려 해도 후원금이 지금 이게 차려면 시간이 지금 필요한데 거기는 이틀 만에 그냥 다 모아버리죠. 인부 나는 대리님. 신 변호사 보면 왠지 진보 정당 사람 같다는 착각이 자꾸 아, 저 국민의힘인데요. 네. 저는 가끔 우리 팀인 것 돌아온다 같다니까. 그러고 뭐 그런 얘기 뭐 바로 세운다 이런 얘기 듣다고 왜 진보 정당 사람 아닙니다. 저 국민의힘. 인부 대리님 초반 판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도 이제 김기현 후보가 과반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 네, 결선 그게 간다. 반윤 정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2등은 천하람이 하냐 아니면 안철수가 저는 하냐? 천하람. 천하람이 2등이다. 네, 네. 그럼 결선은 천하람, 김기현 둘로 간다. 네, 안철수 후보가 지금 되게 이제 막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느껴져요. 막 바람이 풍풍풍 빠지고 왜 있는 그럴까요? 매력이 없잖아요. 매력. 예. 그리고 그 토론해 보십시오. 제일 못하지 않았어요? 인상도 이상해졌던데 그리고 아니 그 나는 제일 아왜 인상까지 공격을 해? 제일 나는 웃긴 게 왜 말을 못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네. 하지 않으면 씨,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막 입 조심해. 좀 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네, 깨갱하잖아요. 바로. 그런 분이 바로 낮췄죠. 지도자로서 네.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지도자감이 드는 아니죠. 전혀. 아니 원래 대구 지역에서 안철수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당대회 하기 전에. 근데 지난 토요일 날 국바세 행사 있었잖아요. 네. 분위기 어땠어요? 근데 이건 심플한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갑자기 1월 달에 나경원 불출마까지 섞이면서 유승민 불출마 2개를 더하니까 지지율이 60%까지 상승했거든요. 네. 거기에 안철수 지분은 20%밖에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40%는 뻥튀기가 된 거고 국바세는 뭐 지금 완전히 천하람 후보가 지금 좀 개혁 단일 후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지지세가 모이고 있다라는 게 이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였고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은 이재호 고문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당의 상임 고문이시죠. 어르신들인데 이 어르신들이 방송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상인이면은 지금 천하람밖에 뽑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막 앵커가 막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냉정한 평가다. 안철수도 아니고 자체가 김기현도 아니고. 정상인이 아니에요. 아 진짜? 왜 또? 아니 근데 우리 상임 고문님이신데. 그 나이에 안 들어가고 계신 게 어떻게 정상인이 지금 매부쇼에서 지금 경쟁자라고 해서 지금 폄하하는 거 1팀, 아니에요? 2팀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매부쇼에. 예, 1팀, 2팀이. 조회수 때문에? 예, 조회수가 아니라 그분은 내각제 팀이고, 우리는 대통령 사수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저는 근데 그분이 이재호 고문이 요즘 옳은 얘기 바른 말 많이 하시죠. 하시죠. 그분은 20년째 그 내각제 하려고 거의 뭐 움직이는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김기현, 안철수 그래서 싫다는 그분이- 거에는 뭐 내각제, 대통령제 논의보다는 일단은 지금 당원들의 마음이 너무 지금 김기현 후보는 윤심을 너무 많이 팔았고 안철수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너 윤핵관 단어 쓰지 마. 그러니까 갑자기 안 쓰겠습니다. 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윤연대 쓰지 마. 후보랑 대통령이 어떻게 동급이야.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지도자로서 매력이 없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 이거 되게 엉성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윤핵관 후보가 나아요. 차라리 채딱 붙어서 하면은 당정 일체라도 해서 가는 건데 어중 뜨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된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 맛을 좀 국민의힘이 이제 보실 때가 됐다. 이제 윤핵관들이 보죠. 그 맛은 이제 철수의 보죠. 맛을 이제 좀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안철수 대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의원인가요? 안철수 의원은 항상 보면은 초반에 반짝하고 나중에 다 힘 떨어져요. 항상 항상 그랬어요. 그래요. 항상. 네. 아니 그 선거나 경선 나가서 완주한 적이 없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이 완주가 목표라는 거 아니에요? 완주 목표. 네, 완주가 목표. 근데 2등은 못할 것 같아요. 2등을 하게 되면은 자칫하다 1, 2등 견제받으면 위험하니까 네. 3등으로 완주하는 게 목표야. 3등으로. 가장 안전하죠. 기탁금도 내놨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완주하는 거고. 그래서 이 결과는 이건 뻔한 건데 네. 거의 이제 김기현으로 이미 찍어 나서 만약에 엎어질 것 같으면 또 공작을 하든 뭐 중단을 시키든 막을 텐데 그나마 엎어질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은 황교안이 엎을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지. 딴 사람 엎을 수가 왜 없어. 천하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천하 엎으려고 그러면 좀 그건 중단시킨다니까. 그쪽 엎으려고 그러면. 그래도 천하람 요즘 네. 잘하고는 있으니까. 천하람 그렇게 보세요. 돌풍은 저는 동의 안 해요? 근데 저는 그 이념이 저하고 안 맞아요. 근데 저하고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이쪽 보수층 전체하고 안 맞기 때문에. 천하람이? 예, 그러니까
저 부정선거 사기꾼들이나 뭐 정광훈 당의 사람들한테 이념 노선은 이제 비슷한데 천하람은 이쪽으로 가 있어서 이쪽을 끌지를 못해. 그러니까 갈 데 없는 이제 정통 보수하는 사람들은 다 황교안 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가더라도 황교안하면 붙어볼 만한데 어쨌든 검찰이라는 보호 세력도 있고 천하람이 엎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신혜식, 정광훈 이 두 분은 누구 밀어요? 김기현은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데, 예, 근데 또 안철수는 또 아니니까, 근데 또 황교안하고 또 원수지가 아니야, 정광훈하고. 아니, 천하람은 절대 아니, 천하람은 아니, 전광훈 신혜식은 천하람은 낙선운동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 이건 절대 안 되니, 노선이 안 맞아서. 누굴 뽑아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황교안하고 딜을 치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의원님, 네. 김기현 의원이 지금 당대표가 된다라는 전망은 다 공통된 일치된 네. 우리가 의견인 것 같은데 네. 되면 잘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대통령실과 일치 단결해가지고 아니 이제 그 따까리는 잘하죠. 나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 건 잘할 거예요. 아니 근데 1차 TV 토론 때 천하람 후보가 네. 김기현 후보에게 아니 대통령이 10명 공천주라고 내려보내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럴 뿐 아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공천권 가지고 여러 가지 움직임과 네. 갈등, 분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공천권 갖고 갈등 분란이 일어나더라도 네. 이제 그 복날에 이제 개패드패되겠죠. 김기현 대통령실에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말 안 들어 이씨 막 이러면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다뭐 엄벙덤벙 가는 거지 뭐 벌써부터 나온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검사 출신만 봐도 그 시킬 사람이 한둘이 당원들은 이 생각을 합니다. 이 김기현 간판으로 총선 치르는 거는 정말 최악이다. 대충 끌고 가다가 또 비례위원장 안 치면 되지. 누가 죠 지금까지 비례위원장으로 다 선거 치러서 지금까지 저 당이 총선에서 몇 번째나. 그래서 아무나 또 데려오면 되지. 뭐 또 김종인 데려오든 뭐 비례위원장 뭐 많잖아요. 그 직업. 2016년 총선 때는 저희 김무성 대표가 그 망했죠. 당대표로서. 옥세런한 거 그거죠. 안 가져갔다니까 진짜. 아 그리고 맞아. 그 아까 내가 마치 황교안 지지하는 것처럼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데 저는 그 부정선거 사기꾼들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보수를 떠나서 내가 좀 잡으라고 줬잖아. 황교안 쪽은요 지금 이 경선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경선도 이것도 그 후보자가 박탈시켜야지. 현 대표님은 누구 지지해요? 누가 됐으면 넷 중에. 좋겠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강신업을 지지했는데 아웃돼가지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황교안은 안 되고 황교안 황교안은 빼고 사기꾼이고 나머지 셋 중에. 김기현은 저거는 그 강아지고 안철수. 안철수 거짓말 6개 잡아서 그냥 교과서에서 뺀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이네. 저는 인연이 안 맞아. 그래도 골라야 되잖아. 이념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념이 안 맞아. 한 명 골라야 되잖아. 여기서 없어요. 예. 기권하시고. 저는 이념이 안 맞아. 아니 당원이 아니잖아요. 당원도 어차피. 아니고 나는 맞아. 당원이 아니에요. 나이당 맞아. 당원도 아니고 지지자도 아니고 상관이 없어. 아 이게 이재호 고모님의 말씀이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상인이라면? 정상인이라면은 천하람밖에 찍을 사람이 없다. 물론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은 천하람밖에 지금 뽑을 사람이 없다. 하여튼 그 황교안을 잡으세요. 황교안을 잡아. 황교안 치고 올라오니까. 아니, 부정선거 내가 안 돼. 아까 잡아야지. 우리 차 타고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김기현 후보 쪽 핵심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기획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야, 니네 이런 데서 돌렸지? 그랬더니 아니 뭐 돌렸다고는 얘기 안 하고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지난주 금요일까지 했을 때는 55%. 에이 굴하다 그거는. 그 주말에 한 거는 네. 47%. 근데 그 여론조사를 당원 대 당원을 당원. 명단 가지고 할 수 있는 쪽이 할 수 있어요? 아니, 다 해도- 갖고 있어요? 아니 근데 하면 안 되잖아요. 안심 안 전화번호 될걸요. 아니 안심전화번호가 그게 나이하고 이게 연령대가 안 나오기 나와 있죠. 때문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어떡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안 맞는 이상해.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집권 당권파만 여론조사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 맞아. 그래서 계속 체크하고 있다는 거야. 김기현 되냐 안 되냐. 딴 쪽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대위에서는 알 수 있겠죠. 당원 명부를 여연 통해서 뭘 하니 체크를 할 수 있겠지만은 후보들에서는 그거 하면 이상하죠, 사실. 아니 뭐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쪽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는 들었다니까. 아마 당권파들이 이 비대위 쳐서 한 거를 전달받을 수가 있을 수 거라고. 있죠. 딴 쪽이 안 주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선 가 안 가 그랬더니 아 결선 안 갑니다. 1차에서 끝납니다. 에이. 그럼 황교안하고 저 단일화해 그랬더니 되게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를 보고 사퇴하라고 방법 지금. 하나 있어요. 황교안 후보는 단일화하는 방법이 김기현이 접으면 황교안은 단일화 받을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분은 단일화하실 분이 아니에요. 안철수가 단일화 해줄 것 같은데요? 안철수한테 거기도 김기현한테. 김기현한테.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 번 또 그런 협박 일이 들어가겠죠. 벌어지나? 어쨌든 황교안 전 대표가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로드맵에 전혀 없던 그런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황교안이 지난번 당대표 선거 나올 때는 질문만 남은 세모 쳤거든. 그래서 별명이 황세모가 됐어요. 많이 바뀌었잖아. 무속인으로 지금 완전히. 잘하더라고요. 아니, 선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지금 부방대 효과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난 처음에 1차 TV 토론 때 김기현 후보가 갑자기 첫 일성이 사퇴하세요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분이 마음 먹고 나왔구나. 그런 근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거기서 밸런스 게임 했잖아요. 네. 되게 재밌던 게 안철수, 나 안철수 너무 싫어하는 거 티나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그 대통령이냐 재산이나 했었을 때 꼼지락 하고 이걸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 이제 조만간 저는 단일을 한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략도 없고요. 뭐 지금 생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정하고 선거는 구도인데 구도 속에서 선명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이 구도 속에서 낄 데가 없는 거예요. 낄 데가 없고 본인의 성정 자체가 우왕좌왕하는 늘 맞아, 성정이다 보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뭐냐? 도대체 안철수의 정체는 뭐냐? 그 새 정치죠. 근데 아직도 새 정치의 의미를 본인도 모르니까 참 난감한 거죠. 의원님, 사실은. 아니 그런데 그렇게 자기 할 말도 못하고 대통령실에 뒤지게 얻어맞고 참 억울할 것 같아. 억울하다는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자기 좋아한다고 게 알잖아요. 없잖아. 아니요, 주가를 지켰죠. 눈치가 그래서. 없어, 눈치가. 네, 주가 지켰잖아요. 주가. 네, 들이받았다가는 주가 반토막 날 수 있었는데. 아니, 잘 지키고 근데 있죠, 주까지. 대통령실도 그거는 너무한 게 그때 단일화 협상을 하고 단일화 선언할 때 뒤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합의서라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종이 쪼가리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나를 믿으라고 그래놓고 적이고 회방꾼이래.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적 발언에 섬찟했어요. 주적은 지금 김종대 의원님이에요. 지금 북한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란 한번 다녀오세요. 이란. 아니 적 발언을 이렇게 국내외 그렇죠. 가는 데마다 이렇게 툭하면 적 이러는데 난 이럴 때 이 배후의 사고가 뭔가 원리주의 내지는 근본주의적 성향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적을 남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하셔가지고 이 선악, 뭐 거악 척결 이런 개념이 좀 머리에 딱 박히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의원님 네. 진보 쪽의 입장에서 네. 누가 당대표가 되면 제일 만만합니까? 김기현이죠. 아, 왜요? 아니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떤 그 상대할 만하다. 사실은 그 정치란 게 뭡니까? 정치인의 원래 본질은 뭐냐 하면은 비전이에요. 그걸 통한 감동입니다. 지금 하도 정치가 이 개판이 돼가지고 이렇지 정치는 그런 데서 비전이 어떤 없다. 뜨거운 에너지예요. 칼날이에서 용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망해가는 나라를 살려요. 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이제 권력의 따까리 시다바리 같은 인상으로 이렇게 딸랑딸랑하는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 민주당이 좀 결기 있게 말이지 기득권 내려놓고 좀 하면은 이게 기회인데 이게 참 그쪽도 임세영 그랬을까. 부대표님. 왜 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옵니까? 지금 안심하고 있어. 누가 제일 만만해요? 저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안철수. 왜? 별명 있잖아. 파티 브레이커. 아, 당 깨기 다 전문. 깼다. 네. 그건 맞지. 총선 전에 당을 깰 것이다. 당 깨기 전문. 하긴 그러면 또 민주당 지역구도 입장에서 분당이야 심지어. 그러니까. 하도 분당을 많이 아이고. 쳐가지고. 그것도 갑이네. 그렇죠. 네. 분당 갑. 야, 분당에 항상 갑자기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했- 분당이. 네. 우리 변희재 대표님 여당 전당대회 이제 16일 남았거든요. 좀 덕담 한번 해주세요. 진짜. 아니요, 김기현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덕담이에요? 얼마나 가겠어요, 그 체제가. 네. 김기현 되는 덕담해주라고. 다음 날부터 이제 또 끌어내리는 운동 들어가겠죠, 밑에서. 아, 윤리위가 또 가동됩니까? 예, 왜냐면 저도 얼굴로 선거 치를 생각들도 없고, 언제 비대위원장 언제 오나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대로 김기현이 되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여당의 분란을 당분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신인규 변호사님. 저는 국바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당을 굉장히 아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천하람 후보가 한번 좀 기적을 일으켜서 저는 이 당이 물론 아까 우리 변 대표님 말씀처럼 잠깐만, 엉뚱하게 갈수 기적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예요? 결선 가는 것까지예요? 아니면 당대표 저는 되는 결선 거? 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봐요. 오. 전 결선 가면 무조건 바람 분다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물론 당권을 사수하기가 또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끝까지 노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당을 정상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도무는 건 맞아요? 많이 약간 돕고 은근히 있어요. 당대표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 같아요. 많이 돕고 있어요. 그래요? 너무 신나서 많이 돕고 너무 있어요. 과도하게 도와가지고. 네, 지금 과도하게 문제. 돕고 있습니다. 이준석 아바타. 조금 자제를 많이 시켜야 돕고 될것 같은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 왁자 찍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